물량 과다로 인해서 더 눌리는 일시적으로 더 과하게 눌린 지역이 이 물량 과다 이슈가 해결되면 반등할 것이다. 일단 일시적인 물량 부담으로 가격이 내려올 적에가 기회. 물량 부담이 해소되면서 이 가치가 인정을 받으면서 팍 튀어 24년에 사서 26년, 7년 뭐 요쯤에 매도하거나 이런 흐름으로 좀 가면 좋을 것 같고. 네, 세 번째 챕터입니다. 세 번째 챕터는 이제 좀 더 어떤 투자적인 관점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어떤 지금 같은 하락장 속에서 장기 대세 하락은 없다라는 가정하에 어떤 유형의 투자 혹은 매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지, 혹은 기회가 된다면 뭐 사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적극적으로 앞으로 뭐 몇 달 동안 어디를 어떤 유형의 혹은 어떤 지역의 투자처를 째려보고 투자 검토를 해볼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좀 나눠서 제가 추천 혹은 검토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물량으로 인한 과조정 지역에 대한 매수 검토입니다. 이 말은 뭐 쉽게 이해하시기 좋은 거는 뭐 대구나 인천 같은 곳들이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의 실질적 가치 대비해서 물량 과다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팍 내려가는 거, 펀더멘탈보다도 깨져서 더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저점에서 잡으면은 언젠가는 펀더멘탈을 회복할 것이기 때문에 올라가고, 이 부동산에서 공급이라는 게 보통은 물론 부동산이라는 건 특히 수도권은 이 정부가 개입을 하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가 개입을 하기 때문에 100% 시장 흐름대로 돌아가진 않지만, 시장의 흐름대로 본다면은 물량이 적을 때 가격이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면은 디벨로퍼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공급이 많아지고, 공급이 많아지면 다시 가격이 내려가고, 가격이 내려가면은 다시 공급이 줄어들어요. 공급이 줄어들면서 다시 가격이 올라가고, 뭐 이런 흐름을 기본적으로는 우상향이지만 이런 흐름을 보이거든요. 물론 여기에서 약간 신도시라든지 뭐 지자체에서 뭐 정부가 끼어드는 이런 게 있어서 아주 단순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만, 기본적인 시장의 흐름은 좀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돼서 지금 과잉 물량으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졌을 적에, 이때가 기회인 이유는, 이렇게 되면은 또 한동안 공급이 없는 시점이 발생을 하게 돼요.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펀더멘탈 대비해서, 이게 펀더멘탈이라고 치면은 펀더멘탈 대비해서 눌린 가격, 요것 자체도 기회인데, 여기서 이제 가격이 너무 낮아졌으니까 공급이 줄어들어요. 시행사들이 시행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물량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올라가는 그런 어떤 상승력, 그런 것들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같이 차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거죠. 그걸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물량 폭탄으로 가격이 확 눌린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정장, 그러니까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쉽게 우리가 기회를 잡고 예측할 수 있는 가격 추이가 바로 물량 과다로 인해서, 그러니까 지금 하락장도 문제인데 여기서 물량 과다로 인해서 더 눌리는, 일시적으로 더 과하게 눌린 지역이 이 물량 과다 이슈가 해결되면 반등할 것이다. 요것이 가장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량 과다가 아니고 그냥 전체 시장이 떨어지면서 평균과 비슷하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언제 반등할 수 있을지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생각해 봐야 되는데, 물량 과다 이슈가 가장 크게 문제가 돼서 하락장에서 그게 시너지가 나면서 팍 떨어졌다. 이러면은 물량 과다 이슈가 해결되면서 반등을 할 것이 거의 자명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인천, 대구, 그다음 경기도에서 수원. 요것들은 당장 22년만 공급이 많은 게 아니고 내년에 거의 공급 피크예요. 내년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등이 온다면 24년부터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근데 24년부터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는 투자는 23년에 할 수도 있다. 근데 뭐 지역별로 좀 다릅니다. 인천, 대구, 수원 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수요는 탄탄한 편이지만 탄탄해. 그러니까 특히 인천, 수원 같은 경우는 수요가 계속 늘고 있죠. 계속 탄탄한 편입니다. 대구는 장기적으로 약간 불안한 감이 있는데 인천, 수원은 계속 탄탄한 편이죠. 그래서 과물량 문제로 가격이 내려온다면 그건 일시적인 왜곡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이라는 측면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물량 때문에 일시적으로 왜곡돼서 떨어진다. 그러면 물량 문제가 해결되면 반등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공급은 보통 이렇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높아지는 왜곡도 발생할 수 있고 낮아지는 왜곡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반등 속도는 지역별로 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서울에서 뭐 헬리오시티나 뭐 개포 블레스티지 제가 예전에 바로 전 시간에 얘기했던 그 2019년에 과잉 그 물량에 의해서 가격이 떨어졌을 적에는 서울은 순식간에 반등하거든요. 반등 트리거가 딱 발생하면 팍 반등할 수 있어요. 서울 특히 강남권. 그런데 뭐 대구나 뭐 인천 이런 게 서울만큼 빠르게 반등을 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천천히라도 뭐 그렇게 느리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서울 대비 천천히라도 반등을 한다라는 측면.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물량 과다에 대한 문제는 그게 해결되는 즉시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차이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인천과 대구, 수원도 기타 플러스 조금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지역별 물량 이렇게 기밀하게 파악하신 다음에 내년 물량, 내후년 물량 기본적으로 파악하시면서 기회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표적으로는 요 세 곳입니다. 그 중에서 비교를 하자면은 인천은 수요가 더 탄탄하고 미래의 발전 가능성도 더 높아요. 인천은 굉장히 좋은 도시예요. 좋은 도시라는 게 호텔이 좋은 도시. 예. 근데 대구는 약간 조금 불안한 면이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인구도 줄어들고 젊은 인구도 줄어들고 하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이제 기회를 잡을 포인트들이다. 왜냐하면 너무 떨어지니까. 네, 그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뒤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천 나왔어요. 인천은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인천과 대구의 그 하락의 어떤 특이점은 과거 시장 대비 특이점은 물량에 대해서 내년 물량, 내후년 물량에 대한 데이터가 지금 아주 쉽게 뭐 아실이나 뭐 부동산 지인, 호갱노노 이런 데서 아주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년, 내후년에 2022년, 23년, 24년에 인천 물량 엄청 많아. 24년은 빼고 2022년, 23년에 인천 물량 엄청나게 많아. 이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 투자자들은 이걸 미리 걱정해서 던지는 투자자들, 미리 걱정해서 들어오지 않는 수요자들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당장의 물량에 의한 하락도 있는데 미래 물량에 대한 우려가 같이 겹치면서 급락을 하고 있는 거죠. 대구, 인천 다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23년까지 문제없다. 24년부터 문제가 되는 포항도 지금 미래 물량에 대한 우려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도 지금 최근 부동산 시장은 당장의 물량뿐이 아니고 미래 물량에 대한 우려도 시세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천은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가격이 되게 펀더멘탈 대비해서 더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23년엔 더 내려갈 거예요. 근데 인천의 부동산 가치 자체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죠. 어쨌든 현재 상황은 물량 때문에 내려가는데 그러면 이게 나중에 반등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인천은 옛날에 인천을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전 시간에 그 수도권 범서울 차원에서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서울의 확장 그런 개념에서 서쪽을 담당하고 있는 서쪽의 발전을 담당하고 있는 게 인천의 신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남권을 중심으로 계속 발전을 하다가 그나마 이제 서쪽이 지금 마곡, 송도 등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더 서쪽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곳들이 인천의 신도시들이에요. 그러니까 인천을 옛날의 인천으로 생각하면 안 돼. 옛날에는 인천이 서울과 붙어 있긴 하지만 서울과 붙어 있거나 부천 끼고 붙어 있는 이 지리적 정말 물리적 위치 상황으로는 되게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서울과 연결되는 교통도 1호선 하나였고 그러면 이제 사실은 서울로 출퇴근하기 되게 불편한 상황이었고 인천 자체의 자족 능력이 되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물론 먹고 살 수는 있었지만 거기에 있는 산업이나 어떤 일자리라는 게 공단, 남동구의 공단 뭐 이런 아니면 뭐 어업이라고 하면 좀 너무 시골 같지만 어쨌든 여기 항구를 중심으로 하는 뭐 어떤 산업들 여러 가지 바다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들과 이 도심에서는 그 공단 쪽 이런 것들이 가장 핵심 산업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달라요. 이제 인천은 다릅니다. 왜냐면은 7호선도 7호선이 생겼지만 이제 여기 인천 끄트머리까지 여기 북에 요쪽까지만 됐다가 이제 인천의 나름 중간 핵심 지역까지 이렇게 연장이 됐는데 이게 쭉 가서 청라까지 더 연장이 되면서 교통이 일단 발전을 하고 그리고 수인 분당선이 또 아래로 가면서 또 강남권으로 이렇게
서울로 더 바로 연결되는 그런 교통이 더 좋아졌죠. 그리고 월판선이 곧 생길 예정이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GTX 이런 게 생기면서 서울과 인천, 이제 인천 살면서도 서울에 출퇴근할 수 있는 교통적인 연결 이런 게 굉장히 발전을 할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서울에 기생할 필요가 없이 인천 자체에도 더 이상 이제 공단 이런 게 아니고 첨단 산업들, 고부가가치 산업들이 인천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송도의 바이오, 이건 이제 전국의 우리나라의 바이오 산업의 핵심은 결국은 지금 송도가 가져가고 있어요. 소공도나 이제 뭐 기껏해야 마곡인데, 마곡도 인천에서 출퇴근하기 좋은 그런 지리적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오 산업의 어떤 핵심 인력들이 인천에 들어오기 되게 적합한 상황이다. 그래서 송도, 그 다음에 청라에 어떤 뭐 로봇이나 뭐 수소나 뭐 2차 산업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청라에 어떤 또 고부가가치 핵심 뭐 산업들, 뭐 그런 기업들 이런 것들이 또 들어오게 되겠죠. 그리고 인천뿐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마곡이나 그다음에 고양시의 어떤 그 콘텐츠적인 고양시 또 부천의 어떤 콘텐츠적인 그런 산업들 이런 것들이 되게 발전을 하면서 더 이상 이제 서울의 1호선만으로 왔다 갔다 하던 인천과는 굉장히 다른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어떤 발전이 계획이 사실은 되게 예전부터 뭐 10여 년 전부터 계속됐지만 이제서야 최근 한 1, 2, 3년 전부터야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고 입주가 되고 뭐 그러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교통 호재 같은 경우도 착공은 했지만 준공은 앞으로도 계속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인천의 발전 가능성은 지금 사실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그래서 보면은 제가 여기 이게 이렇게 박스 이렇게 경계선 둔 게 여기가 이제 인천인데, 예전에는 이제 서울에 이제 뭐 강남이나 뭐 요런 데로 출퇴근하기가 굉장히 이렇게 1호선밖에 없으니까 기껏해야 여기로 가는 뭐 그런 거죠. 이제 여기는 강남 쪽은 가기가 너무 어렵고 해서 사실상 뭔가 서울과 붙어 있지만 먼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인천 자체적인 어떤 요쪽이겠죠. 뭐 송도 자체적으로, 그 다음에 요쪽에 뭐 지금 뭐 요즘 마곡 가깝죠. 마곡, 그리고 청라, 이런 산업들, 요 서쪽에 요 쫙 잘라서 서쪽만 봐도 충분히 이 직주 근접의 어떤 그다음 고부가가치 산업의 어떤 발전들이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그런 모습을 형성하고 있고, 요쪽으로 봐도 이제는 뭐 GTX니 뭐 연장선이니 뭐 심지어는 월판 산업은 판교까지, IT 산업 판교까지 이렇게 쭉 갈 수 있는 그런, 그래서 부동산적인 가치가 옛날하고 비교도 안 된다. 거기에 더해서 이런 신도시의 아파트뿐이 아니고 구도심의 개발이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개발들이 엄청나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천에 낙후된 도시는 지금 뭐 분당 1기 신도시가 30년이 돼서 뭐 낙후가 되었네만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인천은 뭐 거의 예를 들면 뭐 지금 삼곡구역이라는 데 가보면은 이거는 한 1960년대에 지어진 곳인가 보다, 형성된 곳인가 보다, 이럴 정도로 아주 정말 낙후되고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정말 재개발되어야 되는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 정도 수준인 곳들이 이제 철거가 되고 삐까뻔쩍한 아파트들이 지어지기 때문에, 물 한 잔만 마시고, 물 한 모금만. 그 소위 부동산계에서 말하는 천지개벽, 그렇죠? 천지개벽이 가장 어울리는 곳이 인천이다. 인천 구도심들이다. 그래서 이런 지역 뭐 산업적 발전, 교통적 발전 이런 거와 맞물려서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그런 주택, 주거 환경의 퀄리티, 그다음에 뭐 전반적인 인프라의 퀄리티들이 확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인천은 계속 발전할 것이에요. 그러면서 인구도 지금 뭐 이런 신도시들이 되면서 인구도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그렇게 완전히 달라지는 과정에서 재개발이나 뭐 신도시 입주나 이런 것들이 되는 과정에서 물량 부담이 일시적으로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재개발이 되면서 아파트들이 다 들어서고 무슨 신도시, 검단 신도시, 송도 신도시 이런데 계속 물량이 계속 쌓여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 좋아지는 과정에서 물량 부담이 있는 거라서
이 물량 부담만 해소가 되면은 결국은 높은 가치의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일단 일시적인 물량 부담으로 가격이 내려올 적에가 기회, 그 다음에 물량 부담이 왜 안 돼? 기회, 물량 부담이 해소되면서 요 가치가 인정을 받으면서 팍 튀어오를 수 있다. 네, 요게 제가 바라보고 있는 인천입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설명에 대해서 여기 뒤에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쭉 읽어보시고, 또 하나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는 지금 가격 부담이 다 빠지고 나면은 전부 비조정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 네,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투기과열 지구들은 해제가 된 상황인데 가격이 내년에 계속 떨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인천의 조정 지역들 대부분은 혹은 전부 이제 해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뭐 송도나 청라 이런 데 포함하고 있는 구나 동들은 해제를 안 해줄 가능성도 좀 있지만 대부분은 혹은 전부 비조정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입지 대비 혹은 포텐 대비 가격이 높지만 수급 상황이 안 좋아서 눌려 있고 이때가 기회다. 네. 언제 반등하냐만 관건인데 한 2년 정도 텀을 시야에 두고 투자를 한다라면은 언젠간 뭐 2년 내에 혹은 3년 내에 올라오겠지. 예, 요런 관점으로 투자를 하면은 뭐 24년 상반기, 24년 초 혹은 23년 말 정도가 혹은 뭐 23년 초에도 좋은 금매가 있으면 분명히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23년 전체 24년 초 요때 이제 매수 타이밍 매물별로 구역별로 잘 보시고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상황별 판단 당연히 이건 필요한 거고요. 네, 봅시다. 근데 인천 같은 경우는 대구와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지금 재개발 구역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곳들이 많다 보니까 22년, 23년이 완전 피크 치는 건 맞는데 그다음에 확 줄어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물량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야 하는데 25년 이후에는 지금 물량 어떤 플랫폼에서 조회할 수 있는 물량에 대한 신뢰도가 적기 때문에 일단 뺐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22년, 23년이 너무너무 많은, 이게 10년 평균선이에요. 10년 평균선 대비해서도 너무너무 많은, 거의 이제 평균 대비 2배씩 물량 있잖아요. 당연히 이때는 전세가 떨어지고 매매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24년 되면 평균선으로 돌아옵니다. 평균선으로 돌아오고 25년, 26년에도 제가 감안하기로는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요 정도 선입니다. 요 정도 요 정도 안팎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도 물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까지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지역이 발전하고 과물량으로 인해서 떨어진 가격의 회복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물량 부족으로 인해서 가격이 오른다기보다는 기존의 물량 과다로 인해 떨어진 것을 회복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거기에 교통 호재나 전반적인 지역 발전에 의해서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이런 쪽으로 인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은 이제 대구도 마찬가지로 물량과 미래 물량에 대한 우려가 겹치면서 작년에는 물량이 폭탄이 아니었는데 작년부터 엄청나게 떨어진 거는 이 우려 때문이 되게 크죠. 네. 근데 대구는 펀더멘탈이 사실 좋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예, 그렇게 막 되게 발전하고 있거나 미래에 발전할 것 같다라거나 뭐 그런 것들은 사실 좀 약한 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어쨌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 도시로서 되게 실수요층은 계속 탄탄한 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발전은 좀 애매하지만 그렇게 막 쇠락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는 그런 도시라고 봅니다. 경북 전체의 어떤 핵심 도시이기도 하고 대구의 어떤 특징이라고 하면은 주변에 구미나 뭐 포항이나 이런 산업 어쨌든 뭐 공장이나 뭐 여러 가지 주변에서 사업하고 있는 나름의 고소득자들 이제 뭐 사업하는 사장님들 이런 사람들이 돈은 경북 다른 도시에서 벌면서 거주는 대구의 학군 좋은 곳에서 하고 이런 패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면은 대구는 생산 GDP 같은 생산 쪽은 되게 좋지 않은데 소비 쪽을 보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대구는 베드타운인데 주변 전체적으로 보면 고급 베드타운. 그래서 학군이 되게 좋은 뭐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대구 도시에 대해서 조금 기본적인 판단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털이나 발전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지금의 물량 폭탄이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눌린다라는 거예요. 과하게 눌렸을 때 사서 발전은 모르겠지만 펀더멘탈로 회복되기만 해도 충분히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을 것이다. 이런 식의 약간 인천과는 다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구가 인천하고 또 다른 점은
엄청나게 과도한 물량 폭탄이 이렇게 쫙 있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보기에는 25년에도 물량이 확 줄어드는데 26년부터는 물량이 완전히 없어질 거예요. 27년부터는 거의 지금 지금 진행하고 있는 디벨로퍼들도 다 지금 막 토지 팔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분양이 앞으로 확 줄어들면서 23년에는 분양도 줄어들고, 이거 26년에 입주한 아파트가 엄청 줄어들고, 27년부터는 거의 뭐 한 2, 3년은 거의 입주 물량이 없는 수준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량 부족에, 지금은 물량 과다에 의한 가격 하락이지만 물량 부족에 의한 가격 상승이 나중에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25년부터 확 줄어들고요. 그러니까 23년에 완전 폭탄, 24년에 조금 줄어들고, 25년에 확 줄어들고, 26년에 더 줄어들고, 27년부터 거의 바닥치는 이런 흐름이에요. 지금 완전 뭐 평균 요 정도라고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흐름이거든요. 네. 그런 거를, 이런 흐름을 생각해 두고 대구에는 눌림목에서 접근을 한다. 도시의 발전보다는 너무 과도한 물량 폭탄으로 인한 눌림목에서 접근해서 회복을 노린다. 발전보다는 회복을 노린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갭 투자보다는 약간 분양권 쪽을 좀 노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제 갭을 작게 하기 위해서는 전세가가 지금 낮아서 갭 투자하기 쉽지 않거든요. 인천과 마찬가지로. 근데 마피나 무피 이런 분양권들 많이 노려볼 수 있어요. 예, 그런 것들 입주장 전에 턴다는 생각으로 해서 좀 입주가 늦은 것들, 일부 지금 분양된 것들이 좀 있거든요. 25년 하반기에 입주할 것들이나 뭐 그런 것들을 약간 초투 작게 투자를 좀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대충 뭐 빠르면 요 정도에 사서 이때 매수하거나, 아니면 그냥 24년 중에 사도 늦진 않을 것 같아요. 24년에 사서 26년, 7년 뭐 요쯤에 매도하거나 이런 흐름으로 좀 가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엔 비수성급, 대장급 이런 것들이 되게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수원이에요. 수원은 이제 조정이 지금 이미 큰 상황인데 추가 조정, 왜냐면 23년에도 물량이 많습니다. 보시면은 요게 또 10년 평균인데 많고, 이미 많았고 또 많았고, 23년에도 계속 많아요. 많고. 그래서 지금 전세가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 내년도 또 좋지 않고 매매가도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24년에 확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때 아마 전세가와 매매가 반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를 노리고 좀 투자하고, 25년도 수원도 대구만큼 인천이 그 물량이 확 줄어드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뭐 흐름이 갈 거예요. 근데 이때는 추후의 물량을 생각해도 과물량 기간이고, 그 다음부터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물량 흐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수원 자체는 뭐 수용성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생긴 것처럼 굉장히 입지 가치나 발전 가치도 좀 탄탄한 편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를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학군도 영통 쪽을 중심으로 보면 학군도 괜찮은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투자적으로 좀 눌림목에 투자하기 굉장히 괜찮다고 보고, 저는 투자적으로 보면은 리모델링 단지들도 좀 검토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가격 조정이 많이 됐는데 한동안 계속 눌려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은 눌려 있지만 리모델링 그 단계는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보통 리모델링이나 재개발 단계가 진행이 되면은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시장 흐름상 단계는 진행이 됐는데 가격은 더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결국 이때는 기회인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싸게 들어가서 조금 보유하다 보면은 단계가 마무리가 되고 이제 이주한다, 뭐 착공한다 이러면은 분명히 그 투자 대비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단계도 진행이 잘 되고 있고 가격은 떨어졌으니까 지금이 완전 기회다. 이거는 일반 기축보다 더 기회의 어떤 그 룸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눌림목에 의한 기회 플러스 리모델링 추진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것들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세가도 지금 떨어질 거고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수원 같은 경우는 매매가가 더 떨어지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갭이 작아질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잘 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실거주로는 인천과 마찬가지로 신축 대단지 입주장 노리기, 이런 것들, 신축 대단지 입주장에 싸게 난 대출 받아서 난 전세 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거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다음은 이제 4번 챕터인데, 이제 다 소액 재건축 투자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세 번째 챕터에서 물량으로 인한 이제
과대 하락을 기록한 곳들에 대한 이제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인천, 대구, 수원을 예시로 들었어요. 특히 이제 이쪽은 순수 투자로도 가능할 정도로 초투가 작은 물건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또 한 곳을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누락된 곳을 말씀드리자면은 성남입니다. 구성남. 저기 분당 이쪽 말고 수정구, 중원구에 있는 그쪽의 아파트들이 지금 지금 현재 엄청난 이제 입주 물량으로 인해서 전세가도 떨어지고 매매가도 많이 떨어지고, 거기에다가 내년도에 또 4천 몇백 세대의 그 자이푸르지오 그게 또 입주 예정이기 때문에 그 물량에 대한 우려까지 겹치면서 매수 수요가 확 떨어지고, 기존에 입주한 또 초대단지 산성역, 포레스티아 이런 곳들이 수급상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 물론 순수 투자로 하면은 그 갭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할 수 있어도, 실거주라면은 지금 가치 대비해서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뭐 지금이나 몇 달 안에 가격상으로는 괜찮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년도에 또 큰 입주장이 있으니까 내년도에 실거주로서 들어가 보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 게 이제 또 성남 쪽입니다. 이 성남 같은 경우는 소액재건축 투자 얘기하기 전에 일단 요거 얘기하고 갈게요. 성남 같은 경우는 제가 지도를 한번 딱 띄워보자면은, 여기가 산성역이잖아요. 산성역. 네, 여기가 성남이에요. 여기가 산성역, 포레스티아, 여기가 그랑매종, 랜더스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자이푸르지오 요건데, 그랑매종이 얼마나 크냐면은 지금 그랑매종이 준공이 지금 되었는데 경기도 최대 단지입니다. 네, 경기도 최대 단지, 경기도 다 통틀어서 그랑매종이 제일 세대수가 많아요. 네, 1등입니다. 1등. 그 다음에 산성역, 포레스티아가 4등인가 그렇고요. 네, 그래서 엄청나게 큰 단지다. 아마 여기가 5등. 성남에 경기도에서 손꼽히는 대단지가 지금 3개나 있어요. 손꼽힌다는 건 정말 5손가락, 10손가락이 꼽히는 그 정도의 대단지. 그래서 물량 부담이 지금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물량 부담이 가격을 지금 누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일시적일 거다. 네, 요거 지도를 계속 좁히는 이유는, 좁혀봅시다. 여기가 수정구고 중원구잖아요. 요거를 요 경기도에서 요 위치를 잘 보시면요, 여기를 감싸고 있는 서울의 구를 한번 보시죠. 수정구를 감싸고 있는 구가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입니다. 이게 입지가 정말 좋은 곳이에요. 수정구를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가 감싸고 있고, 아래는 판교가 감싸고 있어요. 판교와 서초, 강남, 송파의 중간이 수정구입니다. 그래서 물리적 위치가 너무 좋아요. 무조건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 혹시 또 8호선의 판교로 뭐 연장이 된다거나 하고, 근데 기본적으로 그 수정구나 중원구, 구성남이라는 곳 자체가 역사적 히스토리도 있지만 아주 낙후되고, 굳이 그렇게 따질기엔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그런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동네도 낙후됐고, 굉장히 좀 개발이 많이 필요했던 곳이에요. 그런 곳들이 이제 재개발이 많이 돼서 천지 개벽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 천지 개벽 중에 마치 인천처럼 그 중에 이제 중간에 물량 부담이 센 거지, 물리적인 위치 자체가 너무 좋은 것입니다. 특히 이제 그 직주 근접 차원에서도 그 곳에 수정구, 중원구에 있는 일자리들은 그렇게 고부가가치인 산업들이 아닐지더라도 아래쪽에 판교, 위쪽에 강남, 서초, 송파 이쪽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입지적 그 가치가 뛰어난 부동산이다. 그다음에 그 중에서 아파트도 역시 입지적 가치가 뛰어난 아파트다라고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 위치의 그 힘이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면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의 초대단지 입주에 의해서 많이 눌린 것은 마치 인천, 대구 이런 것처럼 어느 정도 눌림목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보고, 조금 보수적으로 본다라면은 내년 그 한성 자이푸르지오 고 입주장 때 한 번 더 눌릴 테니까 그때 들어가시거나 하는 것도 추천드리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그 물량이 많을 때 갭 투자라는 것은 전세가도 떨어지고 매매가도 같이 떨어져서 갭이 작아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갭 투자로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데 실거주로 들어가시기에는 좋고,
또 하나는 갭 투자로 들어갈 거면은 보통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물량 부담이 줄었을 적에 먼저 반등하는 게 있으니까 만약에 전세가가 반등하면서 높게 전세를 뺀 게 있거나 혹은 높게 전세가를 뺄 수 있는 상황이 온다라면은 그때 작아진 갭을 가지고 매매가가 반등하기 전에 그때 갭 투자를 해라. 그러면 한 24년 초 정도, 24년 상반기쯤 될 것 같아요. 23년 내에는 갭이 작아질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실거주를 할 거면은 23년 그 자이프루저 입주 장대 한번 노려보시면은 이 위치적인 어떤 가치, 부동산적 가치 대비해서 지금 눌림목에서 눌려있는 가격대, 그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위치가 좋잖아요. 서초, 강남, 송파, 판교 이쪽은 과천 이렇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넘어갑니다. 네, 소액 재건축 투자.